종류는 뭐죠?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인데 논설문. 그치? 이게 문학 아니면 주장하는 거 아니면 설명하는 글이야. 얘는 논설문일 텐데 질문합시다. 칼럼이에요? 사설이에요? 칼럼. 왜 칼럼이에요? 소설은 허구의 이제 허구적인 허구적 인물이 쓰는 거야? 소설 아니야? 사설? 아, 그건 소설이잖아. 사설이야, 사설. 사설이요. 사설. 아, 진짜 사설이었거든요? 내가 사설일지 칼럼일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돼. 사설이랑 칼럼이랑 차이 뭘까요? 이거는 칼럼인 건 어떻게 알아요? 신문에도 사설도 다 신문에 있지 뭐. 이게 왜 사설이에요? 아니 칼럼이에요? 그냥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 이따 써먹어야 돼. 잘해줬다. 이게 전화로 걸고. 가라, 저기 가라. 이따 보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돼 있잖아. 사설점 칼럼 같이 있어요. 뭐야? 이게 터치가 돼? 아니 안 됐지? 아니에요 안 돼. 야 터치 돼요? 아니 지금 눌렀는데 왜 그게 뭐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아니 그거 일어난다. 봐봐 저기.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얘네들이 칼럼이에요. 이런 것들이 칼럼이야. 그리고 이런 게 사설이에요. 사설과 칼럼의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네 170쪽 펴봐. 170쪽을 보면 이게 칼럼인 거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 170쪽에. 뭘까요? 제목은 사설에도 있고 있잖아 이게. 건들지 말아야지. 이게 사설, 이게 칼럼. 칼럼들 잘 보면 코너명이 잘 보면요. 이상렬의 시시각각, 강덕된 퍼스펙티브, 황원목 과학단체, 권혁재 사람사진, 신문 있고, 정영석 평양, 김병희 필양만기, 홍기령 빅데이터, 이지영 문화단체, 안혜리 시사. 차이가 뭐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다 전문가야. 다 전문가인데 이름이 들어요. 칼럼은 확실히 글쓰기가 명확하게 나오고 사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사설은 누가 쓰느냐? 신문사. 이거 신문사의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신문사의 주장이라는 뜻인데 이야기 뭐 이런 뜻이잖아. 대체로는 편집 주관이 쓴단 말이야. 근데 신문사마다 이건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야. 그럼 누군지 몰라요. 사설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취업 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내용이 있고요. 등등등등 하기로 했다. 등등등등등등 하기로 했다. 등등등 했고 이건 다음 거고 이래서 깊은 성찰을 담아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파생하는 특징은 뭘 것 같아요? 칼럼의 특징. 글쓴이가 명확하다. 사설은 글쓴이가 명확하지 않다. 신용. 그래서 발생하는 거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얘는 반대로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다 보니 이게 명확하니까 대충 글을 쓰지 않고요.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글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설은 어떻다는 얘기죠? 조금 더 수필. 수필은 아니고 수필하고는 달라. 읽다 보면 차원이 달라요.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지금 여당 지도부가 그렇다. 쭉쭉쭉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아무거나 사설 찾아 읽어봐. 읽어보면 이것도 주장이야. 얘도 주장이고 주장이야. 근데 얘는 확실하게 논거를 붙이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논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논거는 부족한데 워낙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책임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 숨는 거야 뒤로. 신문사 이름 뒤로. 그러다 보니 사설은 꽤 공격적이에요. 혹은 자극적이에요. 근데 칼럼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본을 써야 되거든. 근데 논설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누가 자기 생각을 썼는데 논거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맹탕인 거야. 그런데 신문사가 생각하는 내용이 무언가 주장화됐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새로운 어떤 누군가의 논거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칼럼은요, 아니 사설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야. 약간 선동적인 것도 있어요. 니네가 사설을 볼 때는 특히나 꼼꼼히 따져봐야 돼. 야, 이게 진짜 맞나? 야,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진짜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게 여기 궁지에 몰리겠다. 진짜 궁지에 몰렸나? 하나하나 비판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사설이고 상대적으로 칼럼은 좀 덜하고. 그래서 공부할 거면 칼럼 읽고요. 그냥 니네 스트레스 풀 거면 사설 읽고 막 그래. 아니면 공부할 거면 사설도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니네가 해. 이게 진짜 맞나? 근거가 있나? 맞나? 근거가 있나? 그렇게 읽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니네 책에 있는 거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칼럼이야. 왜 칼럼이죠?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윤영환이라고 나왔죠? 예전에 장관했던 분인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칼럼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김군 잘 지내는가? 야, 이거 2016년 5월 31일 어디 신문에 올라간 칼럼이거든. 근데 이따가 어디 신문인지는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칼럼이야. 근데 시작이 뭐죠? 시작 지점은 김군 잘 지내는가? 그래서 얘의 형식은 무슨 형식이에요? 현재 형식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칼럼을 편지 형식으로 썼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 오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그거야. 이따가 고민을 할 거야. 취직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나고 만났을 때 자네가 던 질문이 아직도 귀찮아요. 힘드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고요. 이게 답이에요. Q&A야. 질문과 답변이야. 그리고 그 질문이 정확히 뭐냐? 이거죠?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운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요 질문이 요거란 말이야. 답은 뭐죠? 내가 내는 답은 뭐예요? 해야지. 이게 내 답이죠? 먹고 살기 어려운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꼭 해야지. 요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믿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핵심 논거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 문제다. 해야 하느냐? 그렇지. 정신적인 문제니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읽으면 돼요. 꼭 해야 돼요? 해야지. 왜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는 경제만의 문제도 많은데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해야 해. 논거 첫 번째. 사람이 육체 정신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닌 것 분명하겠다. 개인들이 올 형성된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가장 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정신적인 요소도 필요하죠. 그런 얘기잖아. 국가도 핵심 논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시켜볼게요. 생각 좀 해봐. 이 세 줄 여기 요거 잘 보고요. 이거 비판할 거리 있나 없나 판단 한번 해봐요.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문제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이 모인 형성된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물질 말고 정신도 필요하다. 핵심 논거야.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비판할 만한 지점이 뭐가 있지? 야, 오늘은 칠판 확실하게 지었네. 그죠? 학습하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오. 오. 보세요. 예전 1학년 교과서에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보여줄 거예요 이따가 이런 글이 실렸단 말이야. 근데 황소개 글이 보는 사람 실제로 1명, 2명, 3명. 오 희한하게 여기 여학생만 보네. 어디서 봤냐? 어? 계곡에 혼자 있어 황소개 우리가. 어? 어? 황소개구리. 이중이 너는 어디서 봤어? 얘 계곡에 안 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안 본 거 아니야 너는? 캠핑 갔을 때랑 할머니 집 갔을 때 너는? 등산 등산 갔는데 얘가 있다고? 갔어요. 약간 좀 습해서 아 기가 숲하고 있을 수 있지. 크기는? 커요. 얼마래요? 캠핑 아 죄송하다 생기 맞구나 생기. 거기?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는 참개구리라고 부르거든요. 요만해요. 개구리. 튼실한 다리. 비슷해. 참개구리는 이만하고요. 황소개구리는 오. 이만해요. 무서워. 와. 근데 이런 거 징그러워하는 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야. 얘네가 니네 무서워하겠지. 아, 진짜 이만해. 와, 되게 길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니네가 안 믿어가지고 아까 다른 말은 아까 띄워져 있어가지고 헷갈렸지만 자 봅시다. 황소개구리요. 근데 이런 글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있어. 황소개구리 이미지. 근데 난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황소개구리 아직. 왜? 있다. 일단 이게 올챙이야. 예? 이게 올챙이야. 올챙이가 이만해. 그리고 이만해. 진짜 크지 않냐? 이 운동한 거 얘가 얘 두꺼비야. 두꺼비도 원래 큰데 두꺼비도 얘가 훨씬 큰 거야. 이런 게 참기들이 귀여운 애들.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천적 하나도 없어서. 아 이제 요즘 많이 생겨요. 저거 뭐 거북이가 자 한번 보고 이걸 얘기를 왜 했냐면 해봐. 이제 이 늑대이 살 거예요. 근데 원래 식용 이거 황소개구리는 식용으로 들여온 거야. 왜? 그래, 그거 딱 해서 맛있어. 근데 나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시골 가서. 얘를 이거 말고 얘를. 근데 먹을 게 다리밖에 없고 이거 먹는데 맛이 이거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얘는 양털종의 조류지만 똑같더라고. 어? 이거? 그리고 여기 이거 먹으면 나중에 그 뼈 있거든 얘도. 그 날개 먹으면 뼈 2개, 3개 나오잖아. 거의 똑같아요. 얘는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들여왔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그냥 풀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늘어나서 얘가 우리 토종 뱀은 길어서 이만하거든요. 손바닥도 있고. 얘가 얘를 잡아 먹는 거야. 근데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도 먹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뭐가 커졌냐면 이게 상당히 커졌어. 되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잡아갖고 이제 포장만 사람들 먹기도 하거든.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얘도 천적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천적은 족제비예요. 족제비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무서운 애 중에 하나야. 포식자, 포식자. 1급 포식자. 가장 꼭대기에서 최상층. 이제 호랑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 글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얘네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된다. 그것처럼 현재 외래어와 외국어가 엄청 많이 들어서 막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말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더라. 그래서 현재의 우리 언어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 어떻게 해요? 얘 없애버려야지. 얘도 없애버리고 최소로 쓰는 걸로 하자라고 주장한 글이 있단 말이에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돼요?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뭘까요? 아까 황소개구리 얘기나 여기 문제나 문제가 뭘까? 문제죠. 뭐가 문제냐? 콕 집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어요. 얘도 뭐가 문제인지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양쪽의 수입 표현법이 둘 다 유추예요. 이런 걸 유추라고 하거든요. 아마 자습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교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 유추 썼다 이 얘기 다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토론 대회나 토론 대회나 논설문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야. 왜 그럴 것 같으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은 있긴 하지. 있긴 해요. 근데 그 연관성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없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추의 방법에 쓰는 그 기법 중에 하나는 생각해봐. 황소개구리랑 외래어 외국어가 진짜 똑같은 거 아니고 황소개구리와 참개구리 관계가 외래어 외국어랑 우리말 관계하고도 달라요. 근데 뭐가 있죠?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되게 좋아. 뭘로? 이해를 돕는 걸로 되게 좋아요. 하지만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비유법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관계 있냐?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얘네 유추가 제일 많이 쓰이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유추가 진짜 많이 쓰이는 장소. 소설? 학교다. 여기요.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온갖 비슷한 걸 다 끌고 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납득을 되는 거야. 납득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황소개구리가 우리말이랑 관계는 전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일 수가 있나? 사람이 육체 정신이 구성된 건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돈만 하는 거 아닌 것도 맞아. 개인들이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육체와 정신 구성이 된다? 그럼 국가나 민족의 육체는 뭐 땅덩이라고 치고 정신은 뭐예요? 없습니다. 딱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추인데 유추는 논설문이나 주장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썼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끝이에요. 이게 핵심 논건데 마찬가지 아닌데요? 그럼 끝이야.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1 논거로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밑에 보세요. 계속.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통일 이야기면 비용부터 계산하려고 했다. 돈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인 존재의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준다. 이건 맞긴 한데 과연 이게 맞을까? 진짜 정신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걸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아까 먹어보기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얘기부터 합니다. 경제적 대한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건 맞죠?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 진출 성공했지만 탈출구가 필요하다. 탈출구가 뭐냐? 대륙 경제권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요거요. 지금 당장은 부담이 오겠지. 실제로 얼마 될 것 같아요? 몇 조 정도면 금방 해요. 100조? 100조도 금방 하지.
경? 미국에서 1년 된 경까지는 아니고 미국에서 1년이라도 충분히 금방 해요. 해봤자 한 2, 3천 정도 되고 우리 국방비만 1,000도인데. 천조.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아주 적진 않아. 50년 잡거든요. 통이라는 거예요? 총일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이 50년 동안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직장인들이 1년에 1,000만 원씩을 더 내면 된다고. 우와. 그럼 내가 얼마 내지? 와. 5억 더 내는 거죠? 직장인이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10명이면 50억, 100명이면 500억, 50년 동안 1,000명이면 5천. 5천억, 10,000명이면 5조. 5조, 이제 5조야. 벌써 오줘요? 10만 명이면 50조, 100만 명이면 500조, 1,000만 명이면 5천조. 5천조. 근데 50년이니까. 와. 이거 얼마야? 얼마나 이게? 근데 1,000만 명은 더 되잖아요. 훨씬.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곱하기 3. 한 1경 5천. 와. 되게 얼마. 오랜만에 들어. 근데 50년. 와. 그럼 1년에 얼마 들어요? 아, 잠깐만. 이 1년에 3천조밖에 안 들어. 300조가? 300조지? 300조. 300조가 많아 보이지. 근데 통일되면 일단 뭐가 빠져요? 국방비. 국방비가 양쪽 합쳐가지고 한 50조는 세이브가 돼요. 그럼 얼마 남아? 250. 250 남았잖아. 이제 그게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휴전 상태인데 만약에 확실하게 통일이 되면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뭐 관광도 들어오고 DM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니네가 최종 금융머리가 많아 보이지. 그러면 통일된 다음에 요거는 낼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뭐냐? 이따가 나와요. 그 얘기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이 싫다고 말하면 참 난감하네. 난감하네서 잘 보세요. 이게 논설문이라면 이 시점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수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수치가 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리고 논설문인데 난감하대. 이건 적합하지 않아. 참 난감하네. 왜? 이게 왜 나왔지? 자, 계속 가요.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봐라. 근데 요즘 손자 손녀분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들 딸 낳았을 때도 다르대. 손자 손녀는 얼마나 가만히 들어도 황홀감이 든다. 와, 황홀감이 들어요. 사실이에요. 니네는 이해 진짜 못할 거야. 일단 니네가 자식을 낳으면 일단 요거 이해할 거야. 딱 맞아요. 고생은 되지만 예쁘긴 해.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버티는 거야. 근데 손자 손녀까지 나타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세가 꽤 들었으니까 또 니네도 지금 니네 어릴 때 사진 보면 귀여울 거야. 니네가 니네 보고도 귀여워요. 원래 자기들이 귀여운 거야. 그럼 얼마나 귀엽겠어?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야. 그럼 여기 묶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요거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니네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그럼 이 그들의 자손 또 얼마나 예쁘겠냐? 통일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통일이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통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쁜 손자 손녀 그들의 더 예쁜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국제사회에서 비굴하게 풍요롭다는 후진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반대하는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봐. 나 이 표현 참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 통일을 외면. 난 무슨 사람 된 것 같아요? 나쁘다. 그냥 나쁜 거 아니야.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비굴하게 후진국으로 살아가는데 이유는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기회가 왔는데 외면해. 와, 와, 나 정말. 진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나라 잃은 조상못쟁이 못난주다. 이래 우리 역사에서 나라 잃은 조상은요 딱 한 번이에요.
언제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항복은 2번 했지만 나라 이름은 한 번이야. 병자호란 할 때는 항복하고 잃지는 않았거든요. 왕도 유지했잖아. 일제강점기야. 야,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일제강점기에 그 나쁜 친일파 인간들하고 동급되는 거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빠예요. 기분이 이상하죠.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는 감정에 호소 혹은 감성에 호소한다. 그래도 돼. 이거 논설문으로 적합해요, 안 해요? 아, 당연히 안 해요. 이상하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역사의식이란 별게 아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다. 그럼 역사의식이 뭐냐? 이게 역사의식이야. 뭐가?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 그게 역사의식이야. 그럼 나의 조상도 중요한 거고. 나중에 나도 얘네 욕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역사의식이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게 여기 있는 요겁니다. 정신적이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 니네 꼭대기에 있는 거 이게 요거예요. 그럼 아까 필요하다 그랬지? 이게 요거라고.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없지 사라져가고 있죠? 이게 필요하다 그랬지? 우리 통일 왜 반대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니네가 다시 한번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뭐냐? 우리의 의식 속에는 오로지 나 혹은 나의 직계 가족 그리고 내가 사는 지금만이 존재해.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 민족 전체가 니네 머릿속에 박혀야 되고 그리고 과거도 있어야 되고요. 미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식. 이게 전부 다 공동체의식.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나오잖아. 물질 만능주의. 사실 힘들죠. 50년대, 60년대는 그때는 내가 안 먹으면 내 죽을지도 몰라.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이고 뭐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뛴 거야. 지금만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게는 됐죠. 근데 먹고 살게는 되면서 뭘 잃어버려요? 정작 중요한 거 잃어버렸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요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다음 장에 보면 베를린 얘기하는데 베를린도 통일했어요. 90년대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만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친구가 말했다. 우리 세대가 통일의 사명이에요. 역사적 명령을 감당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장만 있으면 큰 돈이지. 근데 50년이잖아. 1년에 1,000만 원이면 낼 법해요. 가능해. 안 되는 건 아니야. 다 같이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들은 근본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잊었다. 근데 또 이럴 수 있어. 와, 그럼 걔네는 돈 안 벌어요? 근데 보니까 또 걔네는 훨씬 길어. 우리보다 자본 역사가 훨씬 길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요거랑 요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부럽다. 부럽다는 것도 논술문에 들어갈 말은 아닌 거죠. 자, 마지막. 어렵지만 취업에 성공해라. 당부합니다. 난 니네 조금은 이해한다. 아, 그래, 조금이라도 이해해. 그러더니 미안해. 내가 못한 건 미안해. 그리고 부탁해. 뭘 부탁해요? 요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통일해주라. 통일해달라. 이 사람은 늦었으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어떻게 혼자 안 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안하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먹고 사는 분들에게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미안해. 내가 못해서. 그리고 부탁하긴 해. 좀 잘해줘. 통일해달라. 염치 없지만 부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미 시간 지났으니까. 자, 1번. 그러면 아까 다시 이게 어느 신문사에 올라갔던 칼럼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아니고 조선일보. 조선일보요? 왜요? 조선일보 약간 의아하죠? 너는 조선일보라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왜 조선일보였어? 사용하는 게 조선일보 같아요? 왜 아니야? 논조가 다르죠? 근데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좀 오래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시기가 얼마 전이야? 7년 전 대통령 때잖아. 근데 이때는 이 내용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여기도 이런 거를 실어줬던 시기예요. 근데 요새는 사회가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때. 응?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요. 그러니까 그때도 좋은 건 아닌데 그때는 이거 잘 보면 약간 반대쪽 느낌이 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실어주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요새는 너무 극단적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좋진 않아. 어떤 이야기 할까요? 통일하자는 이야기를 써야지. 주제야. 이 글을 읽은 독자는 누구죠? 일단 김군이에요. 근데 김군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어요. 그럼 김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일단 취업주의생. 이겠죠? 자, 두 번째. 자, 봐봐. 맞춰봐. 둘 중에 골라.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부정적인. 이러니까 반대는 좀 그렇죠. 반대는 좀 그래.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요즘 이거 당시겠죠? 2016년이에요. 사회적인 분위기 첫 번째.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취업이 잘 안 된다. 두 번째. 통일의 부정적인 분위기다. 세 번째.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이다. 요거는 어때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인가 아닌가? 맞아요. 맞죠?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뭐죠? 돈 많은 거. 이거 니네 헷갈리면 안 돼. 돈 최고. 아니지. 돈을 바지. 돈이 최고가 물질 만능이냐? 돈이 만능이 물질 만능이냐? 맞네. 이거죠. 돈을 바지. 그래서 돈이 최고인 거는 지금 유지되는데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요새 조금 바뀌긴 해요. 예전보다는 좀 완화됐지만 아직도 없진 않아요. 똑같진 않다는 거. 이 둘은 다르다는 거 이해하고요. 자, 네 번째. 우선 내가 활용할 만한 경험을 생각해보자. 이거 쉽지 뭐. 김구라고 대화한 거. 그 다음에 베를린 친구 만난 거. 그 다음에 아기 낳았던 거. 뭐 이런 거. 내 경험담 떠올리는데요. 자, 5번이 제일 중요한데 잘 보세요. 독자에게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평범한 소설 형식보다는 무슨 형식이요? 편지 형식. 편지인데 여기서 끝내면 오로지 요것 때문에 편지를 썼나 이런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습니다. 보세요. 얘는 편지의 특징이 뭐죠? 자신의 생각. 편지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편지는 일단 1대1이에요. 편지는 사적인 글이에요. 그리고 내밀한 글이란 말이야. 그렇죠?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니네 편지 쓸 때 논 거 붙여요? 안 붙여요? 나중에 남학생 군대 가겠지만 갔더니 어머니가 누구누구야 군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니? 군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 3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 군생활하는 남학생들의 90%는 끝까지 열심히 하더구나. 이렇게 수치를 넣었나? 안 넣죠. 그러니까 편지는 논증 거의 안 하고요. 수치도 거의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갈게요. 니네 교과서 안 봐도 되는 내 걸로 봐. 처음 가면 이게 논 거잖아. 통일은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니네 정신적인 문제 논증할 수 있나? 없습니다. 통일은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저건 논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편지였던 거죠. 편지에는
누구도 수치 안 넣고요. 편지에는 유추를 넣어도 이젠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치 안 넣어도 관계없고요. 감정이 호소하는 관계없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갑자기 전혀 다른 듯한 이런 사례를 듣는 것도 관계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도 미안은 한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을 쓴 거야. 근데 이게 편지 형식이라도 어쨌든 칼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하는 사학은 되지만 우리가 논설문을 비판하듯이 하나하나씩 시콜콜이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의견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세요. 댓글인데 이러서 걱정됩니다. 공감. 맞죠? 독일은 다르지 않나요? 어려울 듯 하네요. 반박. 이게 중요하겠죠? 보완, 필요. 셋 다 뭐예요? 셋 다. 비판. 비판적으로 읽은 거. 그냥 읽은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읽기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지는 비슷할 거야. 거의 이 범주에 있을 때 뭐 더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통기는 여기까지 하고 니네 다음 시간 숙제는요. 175쪽을 펴봐요. 175쪽을 피면 뭐 나올 거야. 177쪽도 펴봐.